어디부터 끊겼을까? 영상이 고르지 못해 안 나왔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안녕하세요. 라마타TV의 라마타. 오늘은 저희가 좀 일찍 만났어요. 4월 초인데 이번 달부터 저희가 2주 간격으로 한번 끊어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찍 만났는데, 덕분에 이제 게임이 좀 줄어들긴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출시되는 확장들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확장이 2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둥 빰 나왔습니다. 요거 근데 좀 재미나게 이 링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드게임 몰 아니, 바오밥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오라운지가. 근데 이게 보드라이프에서 그 링크를 그 스폰서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 보드게임몰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제휴처럼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 사이트로 저희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커버인데요. 요거 작년 SN에서 갔을 때, 뭐랄까, 사람들 이목을 되게 많이 끄는 작품이었거든요. DJ 부스 만들어가지고, 펑키한 그 매니저가 막 음악 진짜 틀면서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게임 소개하고 그랬던 게 기억에 남는데, 요게 나왔네요, 드디어. 게임은 굉장히 또 쉽습니다. 음악 듣고 그 음악에 어울리는 커버가 뭘 것 같니 해가지고 고르는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그렇죠, 음악 대시. 그리고 국내 작가님에서 이 음악 듣고 그 느낌을 보기에서 찾는 게임도 나오긴 했거든요. 스테레오 마인드, 그거는 약간 문학적 감성이라면 언어로 가야 되니까, 이건 약간 커버로 봐야 되니까 시각적 예술적 감성으로 좀 즐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얼리버드 단독 특가로 29,400원 30% 할인으로 나왔고요. 근데 커버가 우선 괜찮네요. 너무 예쁘네.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봐야겠다. 디스크커버닷컴으로 연결이 되고요. 보이나? 오, 디스크커버닷컴. 음악들이 이렇게 여기서 준비된 음악들이 쭉 있네요. 그리고 add your own playlist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 URL도 부를 수가 있긴 하네요. 약간 멜론으로 1분 듣기로도 즐길 수 있겠군요. 그렇죠. 1분까지 안 듣고 30초만 들어도 되는 거라, 이게. 결국 이제 음악이 부족하다기보단 그럼 이 커버가 더 부족하겠는데, 이거? 무한 확장이 또 가능하다 이 말이지. 100장 들어있는데, 이게 보기로 꺼내는 거다 보니까 어떤 커버들끼리 조합이 돼서 보기로 나왔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딱 100장을 다 깔아놓고 고르는 건 아니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차이가 나면은 쉬운데, 레트로인데 뭐 다 레트로라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은 어렵죠. 9라운드 마치고 총 3곱하기3 커버가 마치면 게임 끝나고. 이것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사각형 사이즈 딱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 인스타 감성. 갬성을 노렸지 해서 오늘 우리가 즐긴 딱 사진 찍고, 그래서 맞춘 것들은 토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그래서 점수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같이 하는 팀원들과 텔레파스가 맞는지를 추천하는, 체크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할아버지 세대 음악이랑 이제 손주 세대 음악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즐기기 되게 좋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즐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상 디스크 커버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햄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네, 햄 샌드위치고요. 이거 여러분 두 번 본 것 같으면 이거는 기시감이고요. 그 식품위생법 위반인 게임. 맞습니다. 하지만 셰프는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괜찮은 게임입니다. 후원자 227명 모였고요. 현재 25일 남았습니다. 요게 이제 또 김구님께서 가져오신 게임인데, 김구님이 평상시 가져온 게임들이 약간 독특한 것들도 많았는데, 이 게임은 제법 대중성까지 겸비한 게임이에요. 딱 보시다시피 우선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잖아요. 기괴하지만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공감이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3마리의 햄스터 셰프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독특하게 2인에서 3인, 그러니까 2인 아니면 3인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대 3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느낌이 확실히 2명이서 했을 때랑 3명이서 했을 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3인이서 했을 경우는 조금 파티 느낌이 확실히 좀 더 강해지고요. 2명이서 했을 경우는 진검승부, 심리전이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쁜 요소가 팍팍 꽂히는, 반대로 내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 먹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주방은 전쟁이죠. 그렇죠. 봐줄 수 없지. 신성한 주방에서 지금 우선 자세한 저희 먼저 보기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어떠한 구성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임의 흐름인지는 이 먼저 보기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구성물들이 이제 거의 펀칭 타일로 돼 있는데, 되게 구성물이 퀄리티가 좋아요. 도움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린넨 코팅 좀 탁 돼가지고 그냥 오돌토돌한 느낌인데, 손에 딱 잡았을 때 느낌이 빳빳합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샌드위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겹이 있어야 좀 그렇죠. 잡는 딱
딱 이렇게 움켜지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딱 되게 그럴 것 같더라고요. 딱 들었는데 뭐 팔랑거리는 종이 같으면 느낌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도. 그래서 2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이제 그 햄스터 말을 같이 쓰는데 네. 이게 론델 방식처럼 얘를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각자 네 턴에 한 칸 혹은 세 칸까지 움직일 수 있고 멈춘 칸의 재료를 이 세 곳의 샌드위치 중에 하나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는데 이 셰프 말이 멈춰 있는 그 기준 앞에 레시피라고 해요. 네. 셰프 말이 멈춘 거는 재료로 들어가지만 그 셰프 말 앞에 있는 재료들이 있는 그 레시피들이 있는 샌드위치를 맞추면 성공. 근데 그 앞에 레시피 재료들이 내가 고른 샌드위치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실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먼저 맞추거나 2개를 틀리면 탈락 네. 방식의 게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풀하죠.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셰프들이 햄스터 셰프.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힙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셰프 말 보면은 네. 여기 있네. 이렇게 타일 보면은 윗면은 다 똑같은데 네. 배 쪽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뭔가 음식을 먹은 듯한 셰프 그림이 있기도 하고 음식 재료를 갖고 있는 셰프 그림도 있습니다. 점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샌드위치에다가 하나를 샥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언제 이걸 집어넣느냐면은 돌다 보면 이렇게 씨앗 타일이 있습니다. 네. 2인일 경우에는 씨앗 타일이 내 거와 상대편 거 이렇게 딱 네. 2개만 놓겠죠. 네. 그래서 셰프 말이 돌다가 이 씨앗 타일을 넘어가면 그 해당 셰프가 3개의 샌드위치 중에 원하는 곳에 자신의 셰프 말을 딱 넣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만 보고요,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한 심리적인 안 보이는 비공개 정보죠. 그렇죠, 비공개죠. 근데 요게 마침 먹보 셰프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건데 양상추가 딱 보여. 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난 저걸 완성을 시키고 싶은데 저게 먹보면 양상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실패를 하는 거지. 그 블러핑. 그래서 패스하고 내가 이제 안 고른단 말이죠. 네. 무서우니까. 그러면 또 유유히 이 친구가 가서 자기 턴에. 왜 정답. 개식기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하우스룰로 저희는 또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타일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넣는 방식도 해봤는데 원래 정식 룰은 셔플을 해가지고 네. 그 중에 한 장만 맨 위에 한 장만 보고 고르는 거라 약간 하우스룰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그 느낌이 강해져요. 괜찮겠네요. 선택지가 더 많으면은 좀 더 2인 같은 데서 심리전이 더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블러핑이 한 3개 정도 저마다 들어있는데 총알을 먼저 쓰냐. 이러면 이제 100% 아니니까. 괜찮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게임을 많이 즐겨보시면 그런 식으로 변칙으로도 가능하다. 요게 지금 완료가 되면은 이제 올해 7월 31일 날 발송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대상은 커플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게 또 영업적으로도 좀 좋거든요. 살짝 밸런스가 뭐랄까 조절이 되는 느낌? 그것도 있어서 추천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다 떠나서 너무 귀여워요. 가격도 29,000원이면은 괜찮죠. 무료 배송에. 기본 구성이 29,000원인데 아니.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귀여운 친구. 아니? 이 친구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여기 풀세트 맵까지. 플레이웨트까지. 매트 구성으로는 49,000원. 그 다음에 토스티 말까지 네. 풀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귀여운 햄스터 셰프들이 이게 너무 귀여워. 햄스터 셰프들이 예, 샌드위치를 만드는 햄스터 샌드위치 가게였습니다. 라따뚜이 리테마 기대합니다. 디즈니. 디즈니 버전으로 다 나올 것 같아 이거 뭐든지.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니말리아입니다. 니말리아. 요것도 이제 야호 라운지 행복한 바오밥의 파티 게임 레이블이죠. 파티 게임 레이블에서 나온 니말리아 게임인데요. 오. 요거는 파티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봤을 땐 패밀리 전략 정도. 패밀리 전략. 그렇다고 이제 저쪽 또 다른 쪽에 있는 그 미드나잇 정글 거기서 출시될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바오밥에서도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영상 잘 담겨 있고요. 네. 우선은 이게 타일을 겹쳐놓는 방식입니다. 타일 놓기 게임이고요. 네. 그 타일 놓기 게임이 갖고 있는 그 고심거리 가리게 되잖아요. 타일과 타일끼리 그쵸. 탁탁 놓다 보면 그 다음에 굉장히 저는 놀라운 게 이제 리플레이성을 굉장히 잘 겸비했다. 그 예전 우리 지도 제작자들에서 봤던 그런 점수가 섞이는 방식. 네, 점수 그 조건이 영리하게 잘 바뀌고. 차용을 했어요. 네. 점수 트랙도 5개를 깔아서 이게 점수 트랙 한 바퀴 돌면 하나를 크게 만들지 않고 그만큼 굉장히 싸겠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19,600원이야. 19,600원 믿을 수 없는 가격? 패밀리 게임이 19,600원. 점수 타일을 4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을 아무거나 하나씩 놓습니다. 네. 이게 점수가 되는 조건이 저마다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재미난 게 이 중간에 있는 타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은 요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가 보이죠? 네, 보이죠. 총 5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왔지. 느낌 왔죠. 느낌 왔지. 벌써 여기서 왔지. 네. 저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라운드 때는 파란색과 녹색
녹색의 점수를 계산하고요. 2라운드 때는 녹색과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맞닿은 부분들이 조건이 돼서 점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카드가 이제 2 곱하기 2짜리 카드고요. 카드를 겹쳐 놓습니다. 네. 한 칸 이상만 가리면 되고요. 네. 당연하지만 카드 밑으로 넣을 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거는 이제 드래프트를 합니다. 넣고 넘기고인데 약간 아이들과 해도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이 카드를 3장만 뽑아서 네. 놓고 넘기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 라운드가 빨리 끝나는. 심플하네요. 네, 3장 놓고 한 라운드 끝나고 또 3장 놓고 끝나다 보니까 총 15장의 카드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딱 끝나게 되면은 그림이 요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6x6 사이즈 내에서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사막도 있고 풀도 있고 네. 이렇게 4종류. 그런데 점수 먹는 방식은 이제 다른 거죠. 북극곰.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방식은 캐스케디야? 해서 동물 점수 느낌도 있고 오 굉장히 영리하게 우리가 할 만한 부분들을 잘 섞어서 쉽게 잘 짜임새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엄청 독창적이라고는 못하겠지만 되게 그렇죠. 잘 조합돼 있고 또 이제 그 난이도를 확 떨궈서 그렇죠. 이제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는 굉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에서 스텝을 밟아서 뭐 이 아까 말한 지도 제작자들이라든지 뭐 캐스케디아라든지 이런 타일로키 게임에 좀 더 높은 것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위로 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니말리아 신작 게임인데 이거 빠르게 나왔네요. 이것도 2023년 궁금하네요. 신작입니다. 바오밥이 의외로 이렇게 드래프팅 게임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오고 또 괜찮은 걸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빅몬스터인가? 아니, 그 게임도 굉장히 신기한 그- 드래프트였고 최근에 큐보사우루스인가? 예. 그뭐 큐브 그 후속작이죠. 그 모아보세요. 네네, 후속작. 모아세 후속작 예. 그것도 바오밥에서 나왔던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맞아요. 킹도미노도 바오밥이잖아요. 그렇죠. 킹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드래프트 맞아요. 네, 타일로키. 간단한 타일 드래프트, 카드 뭐 드래프트 이런 게임들 되게 잘 가져온 것 같네요. 여기 그 담당자님이 그런 걸 좋아해. 담당자님이 그 필 꽂히실 수도 있어요. 드래프트 덕후? 덕후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이 드래프트는 못 참지 하면서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니말리아도 이제 디스크 커버랑 같이 날짜가 4월 16일까지 할인하고요. 후기를 올려줘. 후기 이벤트도 해서 실제로 뭐랄까 포토 리뷰되면 이거 디스크 턴테이블 진짜로 준다고 해요. 오, 한 명은 실제 턴테이블이고요. 2등은 스피커. 스피커. 와, 턴테이블. 턴테이블 갖고 레트로 싶다. 감성이라서. 오, 도전해봐야겠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디스크 커버나 니말리아를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 일단 사셔야 된다. 네, 일단 사셔야 돼요. 그럼 이상 니말리아였습니다. 네. 두둥 달러 투 도넛입니다. 떼라뚜또는 아까 그 야오라운지도 그랬지만 이 MTS도 게임을 하나만 가져오기 그러니까 2개씩 이렇게 모아서 두 개씩 세트야. 더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 할인 가격으로 31,200원 출시됐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급합니다. 4월 6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식목일 헐. 4월 5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내일 마감입니다. 내일까지야 한대. 내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편집 열심히 해서 빨리 올릴 테니까 한번 빨리빨리 체크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 게임은 제가 나름 조금 애정하는 작가 3인방입니다. 이분들 좋아해요. 게임 좀 되게 잘 만드시는 포인트 샐러드 작가님들. 포셀 작가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팝콘에 나왔던 텐을 네. 만드셨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코랑 네, 그쵸. 예. 보타닉 가든. 맞아요. 왜 보타닉 가든 맞아요. 그쪽 함께 만드셨던 분들이라 약간 심플한데 퍼즐 느낌 네. 이런 것들도 잘 만드시고 좀 했을 때 하는 포인트들이 저한테는 있는 작가님들이라서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MTS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킹 받는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근데 도넛 너무 열받아요. 도넛 저 가운데 저 도넛 장음 이거 뭐죠? 이게 일본어였나? OU 들어가면 장음 아닌가요? 우선 그래픽 일러스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죠? 굉장히 약간 미국 그 특유의 뭔가 애니메이션 예쁘게 잘 나왔고 우선 도넛 자체가 감성이 색감 잘 뽑았어. 방식 자체는 타일 로키인데요. 타일이 이렇게 짜증나게 타일이 다 4개로 네. 되어 있는 타일들이죠. 이 타일을 내가 돈 주고 타일을 가져와서 떡 붙여서 완성이 되면은 그 해당 도넛을 가져오고 네. 완성이 안 되면 해당 도넛 쪽에 적혀 있는 그 금액 네. 타일인데 그 돈 타일을 가져오고 네. 그렇게 이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넛을 가져오면 그럼 뭘 하냐? 도넛은 이렇게 손님한테 판매로 네. 점수를 얻는 요소. 그다음에 돈으로는 아까 다시 도넛 타일을 사거나 이 돈 타일을 뒤집으면 네. 이게 약간 이제 랜덤 요소. 돈을 뒤집으면 하나짜리, 그러니까 반쪽짜리 도넛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름이 뭐지? 먼치킨이었나? 아니 먼치킨 혹은 뭐 도넛홀 뭐 이렇게. 야, 도넛돌. 맞아. 먼치킨은 저쪽 브랜드 어떤 이름이니까. 땡땡땡. 네, 땡땡 브랜드 거기 때문에 도넛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게임 끝날 때 페어
플레이어당 점수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collection.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게임에 또 좀 저는 참신했던 포인트가 보통은 이 타일을 맞추잖아요. 네, 뭐 이게 지금 둘넷 여섯 일곱 7x7이면 맞춰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그쵸,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삐죽 넘어갔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게임이 끝났을 때 이런 빈칸은 못 참아. 빈칸은 벌점입니다.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이제 손님 점수 플러스 아까 말한 이런 도너돌 점수 그다음 빈칸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좀 더 한 번 더 재미나게 한 게 이런 셋 컬렉션 점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트당 3점을 먹고요. 그리고 해당 컬러를 가장 많이 먹으면 그 사람 또 2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넛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내가 손님을 더 많이 가져와야지 셋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할 거리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셋 컬렉션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게임이죠. 맞죠. 도넛이 또 내가 원한다고 도넛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퍼즐 요소. 퍼즐 요소가 있고 여기 시장이 네. 가져가면 밀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지금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 돈 내고 사긴 또 아깝고 또 기다리기엔 또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되게 귀여워요. 네, 손님 여기 있어. 손님들이 굉장히 막 귀엽고 이게 플레이버 텍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있었던 걸로 있어요. 있어요. 이게 되게 네, 재밌었던 있어요. 걸로 기억나요. 맞아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니까 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말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해서 빠뜨렸는데 이 손님을 가져왔을 때 위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채우는 건데 네. 이게 내가 가져왔을 때 그 기준으로 채워야 돼요. 그쵸. 내가 이 손님을 데려서 처음에 첫 줄 채우고 딸기 도넛 예를 들어서 생겼다고 이걸 놓고가 아니라 얘를 데려온 순간 이 4개가 다 있어야 14점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라서 좀 기다리게 돼요. 내가 저거를 이왕이면 모아서 기를 모아서 네. 싸야지 하는데 그 전에 누가 다른 사람이 나는 가져갔을 셋이 더 필요해 하면서 파란색 가져가 버리면 좀 킹받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모아서 큰 점수 먹을 거냐 아니면은 빨리빨리 그냥 윗줄만 채워서 셋을 먹을 거냐 약간 이런 점수가 두 트랙으로 나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요거 달러2 도넛 어쨌건 31,200원에 지금 출시됐으니까 4월 6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잔 자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짜잔. 하겠습니다. 빠밤빰 또 나왔죠. MTS 게임즈에서 나온 템페니 팍입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6일까지인가요? 맞습니다. 4월 6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같이 내일이군요. 새학기 할인 특가로 출시된 거라서 30%에 39,9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 기간 구매 시 프로모까지 주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개 게임이 살짝 겹치잖아요. 둘 다 타일 놓는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그래 보일 수 네, 있죠. 그런데 요거는 또 다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게임이라서 그렇죠. 저는 두 게임 다 괜찮다. 타일 놓기를 좋아한다면 오히려 두 게임 다 괜찮다. 네. 템베니 파크의 매력은 요건 이제 라마님께서 네, 테페니 파크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페니 파크는 공원, 놀이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테마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놀이공원을 만든다 해서 각자 놀이공원을 만드는데 돈을 막 되게 중요한 게 이 게임 돈이 엄청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돈으로 승점을 사요. 약간 그런 마케팅을 하면 손님이 몰려오고 그만큼 이게 점수가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게임이 이제 굉장히 컴포 구성이 훌륭한데 왼쪽에 보이시면 이 회전 목마가 있어요. 이 회전 목마가 일종의 드래프팅을 하는 장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서 놀이기구 타일을 가져오는데 얘가 이게 가격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귀엽게 약간 컴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게임의 흐름은 굉장히 쉽습니다. 액션 단계 때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에다가 일꾼을 보내면서 그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뭐 이제 우리가 액션 드래프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놀이기구를 가져온다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는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되게 재미난 요소가 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쳐낸다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액션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한 액션 저 사람 한 액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라운드가 끝나게 되고 정산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몇 가지 좀 독특한 요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일꾼 좋기 게임은 원래 남이 들어간 데를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하나 못 들어가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놀이기구. 그래서 이 게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놀이기구 선점 싸움이에요. 어떤 놀이기구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지금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내가 이만큼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면서 하는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눈치 싸움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놀이기구를 얻거나 어떤 아이콘이 있는 무언가의 기물을 가져왔을 때 이제 트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트랙이 이 게임에서 점수도 굉장히 많이 주거니와 어떤 보너스 효과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율 트랙을 달릴지 내가 뭐 행복 트랙을 달릴지 내가 뭐 무슨 감탄 트랙을 달릴지 이런 것들을 이 놀이기구를 가져올 때 어떤 트랙을 달릴지 아이콘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놀이공원에 지금 이걸 놓을 수 있는가 이걸 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럴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이걸 또 보셔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안 들어가면 저놈이 들어가진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일꾼 놓기이기도 하지만 이 놀이기구를 가져오는 드래프팅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놀이공원에 놓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이런 테트리스의 게임들은 이제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오밀조밀하게 놓으면은 되게 만족감이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 드래프팅 요소에서 놓을 수 있는가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타일을 맞닿게 놓으면은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놀이기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제재 들어오거든요.
나오거든요. 시청에서 나와요. 민원 나와요. 위험하다고. 사람 통행로는 필요하지. 사람은 왜 지나가요. 위험해. 기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큰일 나요. 대각선은 허용화돼 상하 좌우로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꽤 칸이 넓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나 이거 지금 가져올 수 있나라고 했을 때 못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넓힌다든지 미리 나무를 이렇게 잘 쳐냈다든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놀이기구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못 가져오는 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빡빡한 게임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 놀이기구들이. 네, 그렇게 해서 총 5라운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5라운드 동안 이제 점수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 단계, 4단계 광고 단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돈으로 내가 만들어놓은 놀이기구를 점수로 환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돈이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소소하게, 심플하게, 편안하게 즐기기 되게 좋은 게임이고, 의외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걸 잘라가래? 약간 이런 되게 화나는 상황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뭐랄까 드래프팅 부분에 있어서 꽤 재미가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앞서 아까 그 달러투 도넛도 그랬지만 타일로켓 게임이 잘못하면은 그냥 조금 각자 노는 느낌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맞아요. 게임들이. 너는 네 거 맞추고 나는 내 거 맞추고 맞습니다. 막 서로 안 보고. 그런데 굉장히 뭔가 서로 시선이 모이는 지점을 만들어 놨다는 맞아요. 거. 아까 라마님 말한 것처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거 가져가면 안 돼. 그런 지점들이 달러투 도넛도 그렇고 이 게임도 그렇고 확실히 그 포인트가 있어서 좀 같이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게임. 그리고 이제 또 그래픽, 이제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 뱅상 형님이라 이거 두말하면 이와프. 일러스트가 우선 이 형 스탯 끝이죠. 너무 잘 어울린다. 경탄하십시오, 휴먼. 네,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래픽이라서 우선 진짜 보는 맛이 너무 좋다. 너무 멋있어요. 네. 이상 템페니 파크였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즐겨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튜링 머신. 아차. 튜링 머신. 튜링 머신이 왔는데 요거는 그래도 약간 유예가 있습니다. 11일까지입니다. 6일은 아니고요. 10일까지고요. 네. 아까 이제 행복한 바오밥에서 좀 더 이제 매니아 아니면 유로 게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게임을 담당하는 미드나잇 정글에서 출시된 게임입니다. 네. 튜링 머신 이거 기다리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예, 이거 영문판으로 즐기기에는 이건 안 되니까. 입소문도 많이 났던 게임이기도 하고, 해보신 분들이 맞아요. 다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들 맞아요. 기다리셨을 거예요. 튜링 머신이 이게 보드게임 가끔 그런 네. 거 있거든요. 헤비한 전략 게임 못하면 머리가 나쁘다 이런 소리 하면 헛소리냐. 솔직히 웬만하면 고등교육 받을 정도면 보드게임 다 할 수 있다.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튜링 머신은 누가 재미없다 그러면은 약간 가스라이팅 가능해요. 그건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그렇지. 이거는 내가 못해도 재밌다고 해야 돼.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못 맞출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인정하긴 해야 돼요. 내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만큼 한 번 꽂힌 사람은 진짜 내가 계속 주구장창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문제집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리코시나 맞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주구장창 매일매일 그냥 심심풀이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약간 놀라운 것 같아요. 1일 1일 1코시에 한 것처럼 이거 1튜링. 네, 1튜링. 하루 데일리 챌린지. 1튜링 할 거야. 그래서 AI를 정말 다루기 짧게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숫자 야구 게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 야구 게임이라는 건 원래 말하면은 볼, 스트라이크로 표현을 하죠. 자릿수와 숫자가 맞으면은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해주고, 숫자는 맞는데 자릿수가 다르면 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숨겨진 비밀 숫자를 여러 가지 좀 다른 정보로 이제 맞추는 게임을 이제 숫자 야구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약간 상향된 버전으로 선생님이 힌트를 친구들 한 3명 정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 3명의 친구들은 이 숫자가 뭔지는 모르는데 딱 한 숫자의 한 가지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자릿수는 5보다 작다. 이런 식의 힌트를 하나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각각의 힌트를 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다른 모든 친구들은 일종의 스무고개를 통해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첫 번째 숫자가 3보다 크냐, 같냐, 작냐? 그거 알고 있다며? 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자릿수가 4 어때? 4? 이랬을 때 이제 4면은 3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면은 3보다 그렇죠. 크다는 그 조건을 이 친구가 알고 있는 힌트의 조건과 같이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3보다 크다인데 지금 얘가 준 숫자는 4 그리고 3보다 크다. 그러니까 맞아, 내 힌트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음 친구가 또 와가지고 야, 5 어때? 5? 그러면 5도 3보다 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딱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것만 검증하는 그런 검증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결국에는 이 힌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야, 이 숫자의 경우 네가 알고 있는 정보랑 매칭을 해봤을 때 어때? 오케이야? X야? 이거를 이제 물어보면서 실제 이 숫자를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검증기가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검증기끼리 이제 중복되는 정보를 주면 안 되고 하나의 검증기가 낙오가 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라색이 2인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검증기가 있는데 그러면 보라색이 홀수냐 짝수냐를 물어보는 검증기가 또 있다고 치면 이거 두 개는 상충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죠. 얘가 무의미한 반복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검증기가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말뜻은 얘는 뭐 홀수다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상급자 모드로 들어가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검증기의 구조를 통해서 A가 B다, B가 C라면 그렇다면 C는 D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숫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네, 이게 처음 엄청 볼 때는. 신기해요, 진짜. 네, 엄청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적어놓은 거를 보고 말해주는 거면은 뭐 쉽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검증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데 저기서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방식이라 재밌습니다. 게임 방식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펀치 카드라 그러죠. 옛날 그렇죠. 컴퓨터에 이제 펀치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가설로 만든 뭐 1, 2, 3이라는 어떤 그런 숫자를 이 검증기에 이렇게 펀치 카드를 딱 갖다 대보면 정답이 체크마크인지 아니면 X자인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놨죠. 이게 그 진짜 이름 뭐 앨런 튜링이었나? 네, 앨런 그 튜링이요. 예, 실제 맞죠. 그 수학자 그 아모의 독감가 그분이 했던 그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쾌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췄을 때 맞아요. 뭔가 탁 네. 딱 떨어졌을 때 그 아 하는 느낌이 커서 그것 때문에 한 문제만 더 해야지 한 문제만 더 해야지 하고 옛날 기계식 컴퓨터를 약간 내가 이렇게 앞에다 두고 뿌리는 종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뭐 답은 주지만 내가 이거 컴퓨터가 맞아. 준 답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종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풀어야지. 네, 약간 그 시대의 느낌으로 만약 앱 이런 걸로 그냥 앱이 막 답 알려주고 이런 식이었으면은 어색하죠. 아 맞아. 좀 이 감성 아니었을 네, 것 같아요. 이 감성 절대 네, 아니죠. 맞아요. 근데 그런 감성을 놓지 않아줬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큰 맞아요. 점수를 주고 싶은 게임입니다. 협력 모드가 있거든요. 예, 예. 사실 이제 솔프랑 똑같기는 한데 같이 얘기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럴 때 협력 모드도 해보시면은 꽤 재밌습니다. 막 의견 교환하면서. 맞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실력차가 나버리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머리에 이거 이 탓을 해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레벨이 좀 차이가 난다면 한 팀으로 해서 그냥 같이 문제 푸는 방식으로 끌고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본 룰루는 할만해요.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쉬운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룰 설명하는데 약간 애를 먹으실 수 있지만 어른이랑 같이 협력 모드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논리 사고 증진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상 튜링 머신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튜링, 넘어가 보겠습니다. 튜링. 이제 두 가지 게임이 나왔는데 두 개 게임은 확장입니다. 확장인데 심지어 웨이팅도 높아. 뒤에 보면 두둥. 자, 위치스톤 확장 풀문 한국어판입니다. 위치스톤 게임은 우리 크니지아 형님 네. 그리고 이제 한 분 작가가 실은 원래 크니지아 형님이 네임밸류가 있어서 이분 이름이 좀 더 많이 거론되는데 제가 이 게임을 했을 때 느낌은 약간 이 형이 메인인 것 같진 않아. 크니지아 형이. 오히려 저도 다른 그렇게 분이 더 느끼긴 했어요. 얼마나 이제 개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약간 엔진 뽕맛 같은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크리지아 게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나오는 엔진 빌딩 느낌이고 내 거 태클을 막 강하게 갈 거냐, 맞아요. 완전히 내가 네. 이걸로 밀고 갈 거냐, 맞아요. 아니면 두루두루 갈 이것도 거냐. 조금 갔다, 저것도 조금 갈 거냐 그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게 확장 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게임인지 위치스톤이 어떤 게임인지 가볍게 이건 여기 보드판이 있고요. 게임의 방식은 재밌게 이 판에다가 게임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있는 토큰을 놨을 때 그 그림이 내 기존의 그림들과 이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액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P가 더 늘어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두 개의 그림을 최대한 이쪽과 저쪽이 다 맞닿으면서 많은 액션을 수행하게 하려고 타일을 놓는데 이 재미가 뭐 앞서서 소개한 이 타일 놓기 게임들도 몇 개 있었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구석에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이건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하고 공간 능력이 사각형도 아니고 육각형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 게임이어서 행동은 지금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가지 액션 중에 뭐라 그래 내 보드판에 이렇게 겐세이 토큰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밀어내기도 하고 마법사가 마법진에서 움직이면서 이거 보상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보드판 이 가운데 보드판이 있거든요. 같이 쓰는 네. 이 마법사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 마법사가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이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렇죠.
마법진달이라고 해서 그거를 연결하기도 하고 연결됐으면 또 마법사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법지팡이 행동이라고 갈 때마다 막 탁탁탁 가서 이제 모스트죠. 게임 끝날 때 가장 많이 진출한 사람이 뭔가 보상도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마법지팡이 행동도 있고 두루마리 행동, 카드를 가져오는 행동도 있고 해서 총 6가지의 액션을 내가 다양하게 고르는데 많이 붙을수록 좀 더 강한 액션, 많은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을 찾아가는 재미가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굳이 확장이 필요할까 싶은 정도로 좀 완성도가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게요. 확장이 어떤 게 나왔냐 그냥 모듈 형식 같더라고요. 가벼운 형식인데 우선 마법사가 이제 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다 보니까 작은 친구가 있고 큰 친구가 있는데 그랜드 마스터가 생겨가지고 큰 마법사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아직 뭐 외국에도 출시 안 하고 동시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저도 모르는데 대체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용량. 원래는 이게 토큰이 그림이 무조건 다 달라요. 네. 원래 놓는 타일이 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 이게 2개가 그려진 타일을 줬어요. 아, 이번에는. 같은 거를요. 오.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는 무조건 세게. 해야 되면 세게.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타일을 놓다 보면 그런 그림이 꼭 나오거든요. 네. 왼쪽과 오른쪽이 만났으면 하는데 이걸 만나게 하면은 하나가 죽어.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아 이거 2개 왜 없지 이런 생각을 진짜 했는데 뭔가 많았나 봐요. 그런 리퀘스트가 요청이 많았는지 고용량 재료라고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미션처럼 어떤 지점을 달성해야 획득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달성하면 하나 얻고 또 저길 달성하면 하나 얻고 해서 좀 약간 골고루 달려야 이 보상을 얻게 되는 요소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풀문이라고 해서 이제 비대칭 능력 이제 많이 하는 요소죠 확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다른 특수 능력들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보름달로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치스톤 자체가 의미하는 영문으로 다 약간 썼다 보니까 위치스톤 보름달 이러면은 왠지 이것도 마법사의 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을 유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원작의 그 느낌을 그대로 그냥 가져오려고 하는, 훼손을 최대한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풀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모까지 하나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언어 요소가 없는 게임이에요, 실은. 특히나 확장은 더군다나 이 요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패키지도 영문판 패키지고 거기에 플러스 한글 룰북이 동봉되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이거는 풀 가격인데요. 오, 더 저렴하게 나왔네. 두 개 합쳐서 48,000원? 48,000원. 네. 근데 확장이 왜냐면 15,000원이거든요. 본판이 33,000원. 오, 그러니까 이참에 내가 구하지 못했었다. 그런 분들은 이참에 그냥 아예 풀 구성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풀문 확장입니다. 이거는 날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번 달 말부터 할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은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기업 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왜냐면 이것만 구매하시면 택배비가 붙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인데 이때 또 보드피아에서 이렇게 모르겠는데 막창폭이라고 뭐 이거 하나 사면 하나를 준대.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벤트들 행사 나고 뭐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타반누시를 사는데 케일러스를 주는데 가격은 타반누시 가격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게임들 그동안 생각하셨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 이상 위치스톤 확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게임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게임 두둥탁. 붉은 대성당 확장 붉은 계약자. 대성당. 여기는 또 아까 위치스톤하고 다르게 다 한글로 썼어요. 붉은 그러게요. 대성당 계약자. 계약자. 그런 것 같아요. 앞에 한글로 썼으면 계속 한글로 쓰고 영어로 썼으면 영어로 쓰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 5일 남았습니다. 27,300원이고요. 하비게임몰에서 나왔습니다. 아스모디 코리아랑 함께 출시가 된 거죠. 요거는 붉은 대성당 진짜 좋아하는 게임인데 저도. 네. 좋은 게임이죠.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심플한 룰인데 짜증나는 그 느낌을 제가 좋아하는 딱 요소예요. 짜증나는 웨이트. 그래서 붉은 말씀해줄까요? 대성당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약간 그 액션을 하면서 자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붉은 대성당이라는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게 약간 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탑이 완성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먹는데 이제 그때 내가 먼저 찜꽁 해놓은 것들이 많으면 점수를 더 많이 먹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을 모아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럼 굉장히 심플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엔진 빌딩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의 론델 시스템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뭐 자원을 많이 땡긴다든지 이런 퍼즐적인 재미가 있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이제 그런 본판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추가되는 거는 이제 크게는 이제 컨트랙터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행동으로
고용하기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번에 새로 추가된 미플이 있어서 이제 컨트랙터 그러니까 계약자라는 미플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이 러시아 전역 모스코바 근교에 있는 그런 도시들로 얘네들 이렇게 파견을 보낸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견을 하시게 되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파견을 했을 때 양 옆에 있는 전문가 타일이라는 걸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 타일이 이제 예전 본판에서도 어떤 특정 색깔 주사위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발동되는 그런 타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 타일도 발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 확장에서 새로 추가된 요소 중에 하나가 까만색 주사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 주사위가 생겨가지고 이 까만색 주사위를 쓸 때마다 저 전문가 타일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근데 본판의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얘는 딱 한 번만 그런 발동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모여있을 때 이제 새 콜렉션 다른 것들끼리 여러 개 모여있으면은 이제 뭐 점수를 주는 이제 그런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 3개에서 4가지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번째 거가 이제 기본 본판의 것에 이루어져서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저기서 메이저를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컨택트 계약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걸로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점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가 됐다 뭐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길드 모듈 새로운 조합 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꽤 많아요. 10개인가 뭐 아무튼 꽤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만 쓰거든요. 매 게임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플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확장에 나온 친구들 중에서 몇몇 개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기본 게임에 넣고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추가된 계약자 룰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요 조합 카드만 본판에 넣고 하셔도 괜찮고 이제 그 요번에 계약자 확장 요소들이랑 다 같이 즐기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 요번에 게임 처음 하는 친구다? 그러면은 뭐 조합 카드 정도만 리플성을 위해서 섞어서 넣되 뭐 계약 모듈은 안 넣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몇 번 즐겼으니까 이제 계약자도 넣고 새로운 카드까지 다 섞어가지고 뭐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도 이 조합 카드가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계약자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 게임이 워낙 깔끔하고 재밌는 게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아요. 이제 약간 한 층을 더해주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그 깔끔한 맛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투머치일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심심한데 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주는 이 확장이 되게 좋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합 카드가 보면 여기 원래 이렇게 어디냐 아까 라마님 말씀하신 이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깔고 왔는데 이게 어떤 배치로 어떤 조합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그 전략이라든지 맞아요. 리플레이싱이 확실히 좋아져서 값진 확장이고 그리고 이 확장 저도 좀 기대되는 게 왜냐면 요 탑이 영향력이잖아요. 네, 영향력을 놓는데 진짜 얌생이처럼 영향력 한 개 차이로 먹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있죠. 음악가 액션이 하나 추가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턴벌이가 가능해지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턴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게임이 뭐 재료 같은 경우도 창고가 딱 양이 정해져 있고 이게 맞아요. 뭐 무작정 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게임 구조였는데 요번에 이제 네 번째 추가 액션이 생기면서 약간 뭐 턴벌이를 한다든지 눈치를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붉은 대성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뭐 가시긴 할 건데 이 확장 때문에 본판까지 간다는 느낌보다는 좋아하셨던 분들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요거 지금 27,300원. 네, 너무 지금 좋다.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본판 재밌으셨으면 거의 뭐 길드 조합 확장 때문에도 거의 필구 아닐까요? 맞아요. 게임이 계속 그 조합이 어떤 조합들이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확실히 본판 자주 즐기신 분들은 확장 꼭 한번 해보셔서 그래도 어떤 맛으로 변했는지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 붉은 대성당 확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구매 가이드, 그래도 역시 1시간 1부, 컷. 2부 나누니까, 컷 나왔네요. 아우. 1시간 하면 앞에, 잠깐만. 그럼 라마님, 그 인트로 인사까지 잘린 건가요? 네, 인트로 인사 아이고. 잘랐네요. 소시 녹음. 그것만 해주세요. 라마나타 TV의 라마나타입니다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마나타 TV의 라마나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알아본 4월 1차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라마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또 2주 정도 지나서 네. 다양한 게임들이 또 모이면은 또 그걸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반 생각해보니까 인트로도 날라갔네요.